네, 한 주간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 한일 야구 경기와 같은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마치 8회 말과 같은 그런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였지만은 이 9회 확실하게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죠. 우리 증시 한 주 동안의 그 역전의 9회가 꾸준히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주 후반에 강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주의 분위기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네, 방금 말씀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야구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원한 역전승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의 증시도 지난주와 유사하게 조금 주 초에는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나 싶다가 이제 주 후반 들어가지고 시장이 좀 이제 활발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오래간만에 보통 양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어제도 양시장이 급등을 했고 오늘은 조금 코스닥이 좀 우세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허 위원님은 이번 주 어떠셨어요? 예. 거래소도 주간으로 한 거의 1%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 2% 오르고요. 종목으로는 역시나 코스닥의 바이오, 제약, 코미팜은 거의 막 불을 뿜었고요. 셀트리온도 엄청 좋았어요. 셀트리온이 차트를 제약주를 다 만들었다시피 할 정도로 좋았던 것 같고, IT가 또 이제 찬바람 나니까 또 살살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네. 또 전기차, 테마주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음식료만 약간 좀, 음식료, 그러니까 소비재 쪽 중에서 약간 이쪽이 탈락되고 경기민감 소비자가 조금 셌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또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라인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번은 창해에탄올, 3번 OCI 머티리얼즈, 4번 비츠로시스, 5번 LG전자고요. 6번 현대상선과 7번 CJ 프레시웨이, 8번 누리텔레콤, 마지막으로 9번 우성 아이비입니다. 선수들 쭉 있고요. 지금 9번 선수가 약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오늘 출루를 못했어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 라인업 가운데서 9번 선수는 지금 저희 전문가님 추천이셨죠? 예, 이게 그냥 이제 아이디어를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사실 편입을 시킨 그런 네. 선수고요. 그냥 신규 선수, 새로운 선수죠, 말 그대로. 네. 예, 신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있다가 또 클린업 트리오에 사실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예, 정말요?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네, 살짝 뜸을 하겠습니다. 들여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 선수를 제외하고서라도 전체적인 라인업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까 이제 허준식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종의 선수들이 골고루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IT도 있고, 소비재 쪽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이제 대북 관련 또 이제 관련주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참 골고루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매번 보면은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로 치우치든 경기 민감주 정유화학으로 치우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업종별 고르게 선수들이 좀 이제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시장이 가야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균형 있게 편성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의 수익이 좀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선수 라인업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어떠세요? 4번이 잘 안 보는 선수인데 홈런 타자로 비츠로시스 들어와 있고요. 네. 5번 LG전자, 3번도 오늘 엄청 잘 쳤습니다. 3, 4, 5번 잘 짜진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CJ 프레시웨이, 이거 거의 한 20% 올랐어요. 이것도 네. 센 것 같고요. 우성 아이비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서. 그리고 1번 타자도 오늘 잘 친 것 같습니다. 얘기 듣고 1, 2번, 보니까 2번도 잘 친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성적도 상당히 좀 좋고요. 선수들 쏠림 현상 없이 골고루 또 저희가 등판을 한 것 같아서 뭔가 좀 기분 좋은 그런 경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클린업 트리오에 들어가 있었던 선수인데요. LG 전자입니다. 예. 이게 저번에 이제 그 통돌이 세탁기하고 드럼하고 이렇게 합쳐놓은 그 트윈워시라는 게 굉장히 잘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달 들어가지고 매수한 것만 거의 300만 주 이상 좀 편입을 한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마감 동향을 지금 보니까 20만 주 이상 기관 쪽에서 편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LG전자가 과거부터 해가지고 공매도가 좀 많은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매도가 사실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공매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선수들이 많은데 LG전자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연기금액조 주식 대여법이 이제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좀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이 뭐 기업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법안이 혹시라도 좀 통과가 될 조짐이 보이면은 이제 공매도를 좀 상환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셀트리온 이런 모든 선수들이 이제 뭐 공매도를 좀 이제 청산하는 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LG전자는 근데 사실 뭐 그런 이제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적까지도 이제 그 10월달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부품 사업도 지금 뭐 기대치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좀 체크를 계속 이제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니까 스마트폰 부분의 이제 이 인력들, R&D 인력들을 약간 좀 이 전기차 부품 쪽 사업 쪽으로 계속 좀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LG전자는 약간 이제 스마트폰 쪽은 사업을 조금 이제 접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것 같고 그렇죠. 축소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전기차 부품 쪽으로 조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게 봐도 되는 건가요? LG전자가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 바닥치고 올라왔던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걸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동안은 6만 원이 지지 라인으로 암묵적으로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그 올라가면 어쨌거나 근데 한두 달 있다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일평균상으로 봤을 때 바닥치고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모멘텀이 부각이 됐었다가 실적이 별로입니다 하니까 한번 박살이 좀 났었죠. 근데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거는 뭐 전기차 모멘텀 하나만 가지고 올라온다기보다는 10월 달에 실적이 어쨌거나 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올라온 거고, 증권사들 이제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4분기 목표 그 실적 가이던스를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완벽하게 지금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네, 저는 1번 타자네요. 예, 1번 타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네. LG 패밀리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네, 예, 오늘도 기사도 많더라고요. 네. 이 보니까 뭐 쭉 이렇게 장황하게 정리들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보면 LCD가 아직은 더 많다. 한 9대 1 정도로 OLED보다는 네. IHS 전망치로 봤을 때 2018년, 19년까지도 그건 안 깨질 것 같아요. 매출로 봤을 때는 기존 LCD가 한 9, 8에서 한 9, 그다음에 OLED가 된다고 해도 한 1에서 2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은 아직도 LCD가 주력일 거예요, 아마도. 그 얘네들 전망치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OLED는 증설하고 들어가도 기판 사이즈 넓은 걸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막 확산되고 막 이럴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LCD가 워낙 공급 과잉이고 하니까 별로 모멘텀이 없죠. 없는 게 맞죠. 중국 따라오고 있고 막 거기 로컬들 치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단가도 안 좋고 계속 패널 단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TV도 약하고 그다음에 단말기에 쓰는 모바일도 약하고 IT 뭐 모니터 이런 쪽 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멘텀은 별로 없는데 주가는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기대감들 때문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래 실적 안 좋은 건 알겠는데 PBR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거.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좀 이제 엎어서 보면 트레이딩 바이 정도, 트레이딩으로요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걸 들고 주야장처럼 막 추세적으로 쫙 올라갈 거라고 하는 쪽은 현재 구간에서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그 리포트를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좀 전문가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거의 동일한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는 참 저도 이제 이 흐름을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계속 낮춰지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레이딩 바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좀 이제 단기 낙폭이 좀 과대한 상황에서 조금 오늘처럼 좀 올라와 주면은 그냥 한 번씩 끊어서 이제 수익 시연도 좀 하고 이런 트레이딩 용도로 봐야 되지. 이게 나중에 혹시 뭐 또 혹시라도 실적 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뒤에 혹시라도 또
매수 관점 유지되고 있고 목표 주가 더 낮아지고 이러면은 손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과감하게 사실 매도 사인을 잘 못 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잖아요, 사실. 네.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거는 사실 의중상으로 그냥 매도를 해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업황이 지금 사실상 좋지 않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기술적 그냥 모멘텀과 기술적 그 반등을 이용한 플레이만 해야 되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차이는 한 6천 원 차이는 있더라고요. LCD랑 OLED랑. 아니요. 그 목표 증권가 평균 목표치가 지금 전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아요, 높기는. 2만 한 9천 원, 8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만 3, 4천 원대, 3천 원대니까 5, 6천 원은 있거든요, 룸은.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갈지, 아니, 저희는 그거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뭐 주가가 엄청 빠져 있기는 해요, 또. 그런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목표 주가 네. 거의 지금 사면은 네. 더블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 예. 그게 너무 괴리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랑 연구원들이 목표치 내는 거랑.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LG가 유독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두 선수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볼까요? 이제 누리텔레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예, 오늘 뭐 4번 타자에 뭐 비츠로 선수가 아니고 비츠로 시스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저는 몰랐는데 스마트 하이웨이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차량과 차량, 뭐 도로, 뭐 사고 정보, 돌발 상황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집계가 되고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도 네. 요금이 그냥 알아서 번호판 인식해 가지고 이제 다 추징이 되는 그런 이제 굉장한 스마트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도 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도로교통 그쪽하고 사업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누리텔레콤이 그냥 뭐 오늘은 약간 이 비츠로시스 상한가하고 경봉이라는 종목 따라가고 이러니까 교통정보 시스템 관련 사업하는 기업.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원격 검침하던 회사인 누리텔레콤까지 조금 덩달아서 그냥 약간 좀 끼어서 꼽사리로 깍두기로 그냥 편입돼가지고 괜히 올라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좀 신기한 게 분명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준은 분명히 탄력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한국전력 쪽하고 이제 이 사물인터넷 원격 검침 요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협력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만약에 최근에 나왔던 그 리포트 상으로 본다면은 올해 이제 말 내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가 혹시라도 체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은 200억 원 이상으로 좀 200억 원 이상으로 가이던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10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내년에 200억 원 나온다 하면은 거의 2배에 달하는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뭐 스마트 하이웨이의 관련성 이것 때문에 사실 올라온 거라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수주권이 앞으로 조금 체결이 되는 여부를 잘 관찰을 하면은 업사이드는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리텔레콤은 그래도 간간히 저희 오늘장 MVP에서 좀 다뤄드렸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라인업에 있는 OCI 머티리얼즈도 저희가 몇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은 약간은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좀 빛을 보네요. 이런 가운데서 또 오늘장에서는 뭐 가격 메리트 있는 선수들 그리고 테마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선수들 저희가 라인업을 골고루 다뤄봤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MVP를 줄까요? 예, 오늘은 사실상 뭐 상승폭 기준보다는요. 그간에 이제 그간에 부진했던 선수가 요즘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LG전자로 오늘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MVP입니다. 5번 타자 LG전자가 선택을 받았고요. 0.18% 상승하면서 56,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저희 그 집중 골든타임의 라스트 찬스에서도 추천이 된 바 있고요. 이달 들어서 상당히 여러 차례 자주 나옵니다. 저희 MVP 시간에 어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00선이 좀 가까우면서 이제 또 뭔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물쭈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이슈는 뭐 사실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매주 나와가지고 참 이게 지겨울 정도입니다만 최근에 12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률상으로 가장 높은 지금 72%대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오늘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지난달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쨌거나 지금은 그래 12월에 인상해라 하지만 천천히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상 방향이 없어요.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뭔가 지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또 제약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밀렸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환매는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도 약간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이제 지금 중국 증시도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의 그 대외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역시 지수를 좀 겨냥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수를 겨냥하기보다는 종목을 겨냥을 하시고, 실적보다는 모멘텀이 조금 더 잘 시장에 반영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가 OLED도 지금 당장 뭐 실적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발주가 이어진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전기차 업종도 지금 당장 실적 나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성장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에 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 클린업 트리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네, 클린업 트리오 세 종목은 세 선수는 AT젠과 우성IB 네. 그리고 동아일텍 세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동아일텍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나머지 선수들은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AT젠이요. AT젠은 이제 이 기업 상장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에 이제 보호에서 풀려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벤처 캐피탈 물량.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먼저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사는 캐피탈 쪽에서의 물량도 초반에 좀 상장되자마자 많이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었는데요. 요즘에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은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NK 뷰 키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 AT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런 진단 키트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소개가 좀 되어 있고, 한번 주가가 이제 주 초에서 주 중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번 급등을 했었던 때가 아마 14일인가 16일 사이에 아마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리주제약이라는 그 중국의 민영, 중국은 1위에서 4위까지의 제약사는 다 국가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영 기업 중에서는 이제 리주제약이 지금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제약사하고 이제 이 NK 뷰키트라는 것을 이제 중국의 독점 판매권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협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중국 쪽 리주제약 쪽 사람들이 지금 넘어와서 이거 협의는 계속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이 되고, 요즘에 사실 펩트론이라든가 AT젠이라든가 이렇게 신규 상장된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국과의 사업 협력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선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이 보유에서 풀리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타이밍 한번 겨냥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성아이비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이게 되게 별거는 아닌 선수인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예, 작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무슨 종목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닥치고 서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봤어요. 그렇죠? 네네. 그 예전에 G.O.D 멤버 가운데 네, 박준영 그렇죠. 씨 예. 나오고. 근데 제가 TV를 이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라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핑하고 이런 이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예능이 있었나요? 우리가 할 때가 있나요? 없었어요. 서핑을 할 때. 아니, 우리나라 할때 서핑이 없죠, 그래서. 양양의 서핑 전문으로 파도가 와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리조트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서핑하는 분들. 울산 쪽도 그렇고 지금 부산 지역도 그렇고 이걸 지금 국가에서 계속 좀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성아이비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대충 네. 아실 겁니다. 서핑보드하고 카약이라든가 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브랜드고, 이게 이제 브랜드 자체가 제백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겨울이니까 비수기예요. 지금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3분기가 제일 비수기고 그 다음 비수기는 4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로 또 넘어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해양 스포츠 인구가 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신인 선수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국장님도 주변에도 되게 관심 많거든요. 네네, 제 주변에 실제로 스포츠 있어요. 좋아. 네. 본인도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요번- 주변에도 이거 카약 싣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번 차에다가. 여름에도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좀 취소가 되긴 했는데 많이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아일텍 볼까요? 동아일텍은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해가지고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이제 OLED 발주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종목이었는데 상반기 동안 수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설비 투자가 보면 OLED 증설이 좀 시작이 되면은 선익 시스템의 OLED 장비가 좀 발주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주가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발주가 만약에 되면은 상반기 수준의 주가도 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동안에는 약간 좀 보지 않았던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또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에는 AT젠과 우성IB, 동아엘텍이 꼽혔습니다. 한 주 동안에 서서히 지수도 자신감을 좀 더 찾아가고요. 특히나 한 선수의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런 모습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